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윤희숙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탈원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더 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만 한 상태에서 작년에 탄소 중립까지 이게 앞으로 우리 에너지에 또 산업 구조에 우리 가구의 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무 얘기가 없는 상태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이슈인지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내시고 인천대학교 교수이신 손양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우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핫튜브에 초청받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핫튜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우리 작년에 정부가 2050 넷제로 탄소 배출 거의 제로 이런 목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턱없다, 이르다, 괜찮다. 객관식 질문이네요. 네. 객관식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아마 턱없다가 제일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소비 행태나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그게 답인데,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미래의 과학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본다면 이러다가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자, 그러면 턱없다와 이르다 중간이면 사실 굉장한 걱정거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추진했을 때 어떤 영향이 우리 삶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기후변화 자체가 일종의 악몽이고 아주 큰 시련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기후변화가 오기도 전에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잘못 대응하면 경제가 폭삭 망하게 되면 그렇죠. 사실 기후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경제도 망하고 기후변화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후변화를 막지도 못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폭삭 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기후변화가 이대로 계속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점차 화석에너지는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심지어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산업은 화석에너지 없으면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에너지가 주는 어떤 편리한 세상, 그게 아주 종말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그죠? 그럼요. 경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기후변화를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치 아주 쉬운 일인 것처럼 너도나도 탄소 중립도 표방하고 탈원전도 표방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소 경중을 따져보고 원칙을 우리가 정해서 이걸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이런 일이 워낙 모든 나라가 그런 걸 표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따라는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제적인 규범이나 혹은 어떤 그런 추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인가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범을 그러니까 국제적인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남만큼 하되 굉장히 실용적인 방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실용적으로 추진하는 것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좌초자산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좌초자산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석탄이나 원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신재생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석탄이나 원전은 지금 있는 것이고 신재생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을 있는 자산을 좌초시키고 새로 신재생을 만들게 되면은 좌초된 비용까지 포함한 게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지금 있는 걸 가장 유용하게 쓰고 기술이 발전할 때 따라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좌초자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설비 중에서 원전 같은 걸 텐데 탈원전이라는 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에너지 만드는 방식을 큰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랑 그렇죠. 탄소 중립 목표랑 양립 가능하긴 한가요?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한 해 동안 쓰는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큰 부분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겁니다. 전기를 만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탄다.
난방을 한다, 기름을 그렇죠. 뗀다,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로 밥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네. 그럼 나머지 20%는 전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직접 쓰지 않고 20%가 전기인데 20%마저도 화석에너지를 써서 석탄이나 LNG를 써서 발전을 하고요. 아주 일부만 CO2를 발생하지 않는 비화석 에너지로 이제 이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강원도를 확대해서 보시면 원자력으로 만드는 게 전체의 한 5%, 신재생을 만드는 게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나마 CO2를 발생하지 않는 원전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요 작은 아주 1.4%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논의하기도 아주 어려울 만큼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안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를.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탈원전이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왜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얘기 안 하냐. 사용을 해결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난감하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원전 폐기물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40년 원전을 가동을 했고요. 그 양이 한 15,000톤 정도 됩니다. 15,000톤 나면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7, 8천짜리 건물 하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양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골치 아픈 문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외국으로 가거나 달나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마치 탈원전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원전을 계속 돌리면 이게 더 쌓이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전이 지금 15,000톤이 있는데 이대로 계속 원전을 돌리게 되면 언젠가는 한 3만 톤 정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하면 조금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 해결료를 처분하는 방식은 땅속에다 깊이 묻는다고 했을 때 그게 15,000톤이든 3만 톤이든 혹은 5만 톤이 되든 그 비용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아주 궁극적인 뭐 해결책은 아직 없을 수 있으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할 때 결국 돈이 문제다. 돈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정부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kWh를 건설할 때마다 일부를 떼서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을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탈원전을 해서 원전을 자꾸 폐로시키게 되면 우리가 예정했던 그 비축해 둬야 될 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하게 되면 기술 인력도 많이 줄게 됩니다. 요즘 대학에 보시면 원자력공학과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먼 훗날에 돈은 모자라고 기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 해결료를 해결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방법보다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원전에 대한 그 비판적인 분들이 재생에너지 얘기 말씀하시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재생으로 급전환을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 재생에너지 개발 수준이라는 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우리가 R&D를 열심히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에너지 수급 계획을 짜는 건 너무 과한 그 낙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수단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고요. 뭐 기계, 화학, 건축 모든 분야의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빠른 속도로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그런 게 R&D 투자를 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개발되는 정도를 봐가면서 기존의 것을 빼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파티하는데 지금부터 옷부터 살 필요는 없거든요. 좀 전에 백화점 세일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유행도 바뀔 테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단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거부터 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파괴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초자산을 만들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피를 흘리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들을 어떻게든 잘 유지를 해서 재무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사실은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자초자산을 만들지 않으면서 어쨌든 주머니도 좀 도독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폐기물도 잘 처리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상황으로
정부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추진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텐데 어마어마한 영향이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무슨 영향이 온다는 시간을 것이. 잘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시그널을 네. 지금 주고 있는지 준다면 또 어떻게 더 잘 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전환이다, 뭐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되게 화려한 말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파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만드는 가격을 자꾸 올리면 적자나게 됩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금을 못 올리면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한전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전은 지금 LH공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양대 산맥인데 이미 한 130조가 넘는 돈을 부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채로 쌓아두는 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전의 부채비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결국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우리보다 3배쯤 전기요금이 비싼 일본이나 독일 같은 그런 어떤 나라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제대로 시그널을 주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시그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전기요금 안 오른다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위장하기 바빴다는 게 지금 아주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슷한 얘기긴 한데 사실 넷째로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을 작년에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 이후 계획도 너무 조용해요. 그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탄소 중립 선언을 해놓고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 10월에 이제 대통령께서 아주 화려한 데뷔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2달 후에 이제 9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 좀 아연실색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달 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탄소를 줄여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30년, 2050년이 30년이 남았는데 전력수급 계획 그 절반의 기간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절반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아주 낮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든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계획은 오히려 더 낮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 넷제로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발표했고 저희 국회에서 그때 박수도 엄청 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굉장히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언한 그것을 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다른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같은 것은 또 빠르게 지금 파괴시키고 있고 준비는 안 하고 파괴는 하고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전기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비용으로 그렇죠. 급하게 이런 걸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현대 경제라는 게 또 에너지로 굴러가는 거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걸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넷제로나 탈원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한번 마무리하시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넓고 멀리 보면서 하는 게 맞는지. 기후변화 문제나 탄소 중립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대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사실 그것을 거역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냥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거냐 이런 두 가지 양극단을 볼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좀 그렇죠. 집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글로벌 추세를 거스르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대한 실용적으로 이런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야지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마구 파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 길을 가려면 그런 먼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규범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막 선언만 했지 사실은 이게 하려는 실질적인 어떤 행위,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돈이 드는 행위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를 설득하고 뭐 동의를 구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동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로드맵도 만들고 막대한 투자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세부적인 이행 방법 같은 것도 만들고 나가야 되는 일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고 이게 결국 이 에너지 정책이 지금 꼬여 있는 것도
정치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책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정치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는지 하고 이 문제가 완전히 긴밀하게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눈 똑바로 뜨고 다 같이 열심히 감시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께서도 더 목소리 내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